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정입니다. 요번 주에는 이제 중앙대하고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 중앙대. 올해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경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큰 건 없는데,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어 35, 수학 40, 탐구 25였는데 2024 때 국어 수학을 40, 40. 그리고 탐구를 20%로 낮췄다. 뭐 여기에 이제 뭐 캠퍼스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러네요. 네, 이제 안성 캠퍼스라 불렀는데 이제 올해부터 다빈치 캠퍼스로 이제 이름 바꿨다 정도. 그러니까 다빈치.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중앙대는 일단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 전체적으로 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캠 기준에서는 이제 인문계열 학과들하고 자연계열 학과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약학부 정도가 좀 눈에 띄고, 나군에 이제 대다수 학과들이 좀 몰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어문계열하고 이제 사회계열, 뭐 교육계열 학과들.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학계열 학과들이 좀 중심적으로 좀 뛰어 있다. 여기에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는 이제 중앙대 하면 좀 유명한 게 연극 그렇죠. 뭐 네. 이쪽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앙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모집 단위들이 전부 나군이 이제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군이 이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되는 학교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면 현존하는 부분에선 다군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군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중앙대밖에 쓸 데가 없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약대나 의학계열 아니면 이제 그 위상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이제 다군은 중앙대가 그런 좀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메인 학과들을 일부러 다군에다가 배치를 했죠. 인문계열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경영.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도 전자전기공학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요즘에 핫한 네.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학과들의 약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부 교차가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애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네. 자연계열 애들도 그냥 중앙대 경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자전기 워낙 유명하니까 소프트웨어도 인문이나 자연계열 전부 다 굉장히 좀 곽강받고 있는 모집 단위들이죠. 이제 그런데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자연계열에 한해서 특히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에 한해서는 경쟁자가 생겼다. 바로 성균관대. 그렇죠. 라는 경쟁자가 존재한다라는 네. 거.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요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하고 소프트웨어 학부의 수능 컷이 기존과 비슷할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의외성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빈치 캠은 뭐 오늘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가군하고 나군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빈치 캠에서는 다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응시 영역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미적하고 기하만 네. 반영을 하고 이제 과탐으로만 반영이 가능하다. 중앙대를 노리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영역별 반영 비율이에요. 보시다시피 인문계열 기준에서 보시면요, 국어의 반영비도 높지만 매우 눈에 띄는 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대에서는 수학에 대한 중요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교차가 매우 용이하게 해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눈에 확 띄는 게, 인문계에서 경영경제대학은 자연계보다 반영 비율이 수학이 높아요. 네. 왜냐, 타군에 존재하잖아요. 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굳이 꼭 네가 문과여야지만 경영학과 오냐, 약간 여러 가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수학의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좋든 나쁘든 수능에서도 굉장히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최대한 끌어당기겠다. 요게 기본적으로 중앙대에서는 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매우 높고, 인문계열은 그 다음은 이제 국어,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로 이제 노선이 갈리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어에 대한 점수가 높냐, 아니면 탐구에 대한 점수가 높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를 쓸 수 있냐, 쓸 수 교차가 없냐, 가능하다. 예, 거기에 교차가 가능하냐 등등을 다 따져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성균관대나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올 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강제성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보다 한 단계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대가 일단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성을 띠고 심지어 자연계랑 과탐까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는 솔직히 사탐이나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차도 허용폭이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교차가 될 수밖에 없게 구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문과학을 통해서는 자연계열 교차가 불가능해요. 미적 기하가 맞아요.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도 돌린다 하지만 인문계열에서도 뭐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다 나군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과들이 있으니 요 학과들 네가 자연계 준비한 거 내가 이해하지만 점수가 좀 애매해서 네가 원하는 학과나 원하는 학교를 쓰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 중대 와. 우리 그래도 탑7이야. 약간 요런 의미? 요런 부분들을 중앙대가 조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가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92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의 영어 등급을 아마 따져본다면 1등급에서 아마 2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겠죠. 3등급은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봐야 되는 게 조톤나프는 1, 2등급의 간격이 2점 차이였고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이 3점 차이예요. 그렇죠. 1에서 3이 5점 차이가 나는데 요 정도 학교를 표준 점수까지 반영해서 총점으로 계산하는 학교 기준을 잡는다면 5점이다? 야, 이거 만만치 않죠. 큰 점 주죠. 거기에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40% 넘기 때문에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영어까지 1등급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영어에 대한 가산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대를 내가 써야 된다면 일단은 좋든 나쁘든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 최소 수학이 1등급 아니면 2등급. 거의 2등급 거의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제 가능할까 했을 때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했을 때 이제 100분위들을 따져보면 가군하고 나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평균으로 90에서 뭐 80점 후반? 근데 평균으로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분위 기준에서 따져본다면 가군도 한 90 정도는 돼야지만 일단은 원하는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고 나군도 100분위 기준에 했을 때 그래도 90은 넘어야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학과들을 좀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가군이죠. 가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든 나쁘든 지금 평균이 90인데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90이에요. 전자전기공학부가 92.2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가 92.09 경영학이 92.85잖아요. 그러면 나군 기준에서 지금 91.85가 넘어가는 학과가 지금 딱 해봤자 생명과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인문계열 기준 해봤자 지금 91.73이 정치국제학과 정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가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약학부는 빼고 얘기할게요. 약학부 96.57이니까. 네, 거기는 별로. 얘를 빼고 본다면 인문계열 기준에 제일 높은 게 산업보안학과 인문계열. 이게 92.98 정도. 이게 높죠? 그리고 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는 지금 눈에 띄는 게 기계공학부 AI 학과가 91.95, 92.37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한 92, 91, 90 정도의 100분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있는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앙대에 갖다 붙이는 게 맞죠. 그런데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들을 썼던 학생들이 다군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겠죠. 하면 그 중에도 점수가 되는 애들은 당연히 다군 약대를 쓰거나 뭐 다른 거 썼겠지. 근데 그걸 뺀다 하면은 그 부분에서 그래도 92 정도에서 여기 70% 컷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따져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 94, 95 정도는 돼야지만 실제로는 평균 이내에 들어왔다. 야, 94, 95면 1, 2 극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정말 서강대, 성균관대 조금 아슬아슬한 학과들 아니면 인기 있는 학과에 좀 함부로 덤볐다가 떨어지거나 했던 애들이 결국은 중대 쪽으로 안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솔직히 저 94, 93 정도만 돼도 약대를 못 쓰기 때문에 결국 그쵸. 중대를 써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좋든 나쁘든 성균관대 자연계열 학과들이 들어왔으니까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들어왔으니까 과연 그 학과들의 컷이 어떻게 되느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마도 올해도 거의 근사값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좀 매칭해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0% 컷으로는 뭐 90이라 하지만 평균 컷으로만 그냥 따져서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94. 왜냐면 96부터는 아무튼 약대를 어떻게 노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95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나군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그러면 94부터는 나군이나 뭐 가군에서 합리적 선택하기 좀 애매하니까 한번 세게 쓰고 결국에는 이쪽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성균관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아 중대 이거 확실히 좀 안전빵 아니겠냐. 요렇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중앙대는. 이제 경희대입니다. 네, 경희대는 이제 주요 변경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일단 모집 단위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광역 단위의 모집 신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희대는 전부 다 이제 모집 단위가 다 틀렸어요. 다 학과별 모집 단위로 뽑았었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제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요즘 학부제라는 말보다는 광역 단위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회과학 광역이라고 해서 정경, 호텔, 생활과학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ICT 광역, 전자정보하고 소프트웨어, 생명과학 광역에서 생명과학대학에서 20명. 그래서 요 광역 단위가 아무튼 신설되면서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희망 전공을 표시할 수 있고 진로 탐색 후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성적이 1점 이상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꽤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희대에서 좀 주목해서 볼만한 인기 학과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희대의 이제 정시 성적을 끌어올려 줄 거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문하고 자연 계열의 분할 모집 학과 중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 수능 반영 영역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요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모집에서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인문계열. 얘네는 수학을 무조건 확통만 봐야 돼. 아. 이게 선택을 해놨어요. 이게 강제 지정인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통도 된다가 아니라 확통만 된다야? 확통만 봐야 되고 탐구도 사탐만 봐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자연 계열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거는 침공하지 말라 그러네. 그렇지.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인문계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 계열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도 자연 계열로 들어와. 왜 인문계열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 어떻게 보면 좀 인문계 친화적이다. 뭐 그렇게 아니면 인문계 중에서 조금 잘하는 애들 상위권 그냥 뽑혔다는 소리 같은데요. 활동 잘하고 사탐으로 열심히 한 애들, 니네도 고생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와라. 요렇게 의미라고, 요게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은 건 한의계가 여기 있네요. 한의학과 인문계열은 전형적인 진짜 인문학과 출신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의 한의학과의 끝판왕이죠. 그러네. 경희대 한의학과가 자기네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원탑이다. 우리가 넘버원이니까 인문계 넘버원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완전 여기 진짜 인문계 넘버원들 다 집합하겠는데?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자,
가군하고 나군의 분할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캠하고 이제 국제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다시피, 서울캠도 가나군, 그리고 국제캠도 가나군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오늘은 이제 서울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보셨을 때, 메인은 서울캠이에요. 왜냐면, 나군에는 이 의학계열 학과를 빼면 그냥 다 예체능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나군에서 너 점수 돼? 서울대 쓰지 마. 이거죠. 우리 서울대 왜 써? 우리 써. 여기서는 딱 딜을 하는 거죠. 서울대 쓸 거야? 그럼 우리 못 써.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의학과 인문이 가군에 있다. 나군에 서울대 쓰고. 그렇겠지. 가군에서 연고대 안 써. 나 한의대 쓸 거야. 원래 이런 시나리오 애들이 짜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안 돼. 가군에서 연고대 쓰냐? 쓰고. 그리고 나군에서 너 서울대 쓸래? 우리 쓸래? 아니면 우리 한의대 인문계열 쓸 거야. 둘 다 쓰고 폭망할 거야? 아니면 한의대 인문계열로 개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가군의 중앙대 경영을 쓰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군의 모든 과들이 다 몰려 있어요. 가군의 모든 과들이 다 몰려 있다. 국제캠은 반대로 나군에 이제 좀 주로 학과들이 다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영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에 따라서 반영비리 다 틀린 거예요. 복잡하네요. 그건 복잡하죠. 그래서 다 설명할 건 아니고 다만 특징적으로 본다면 중앙대하고는 조금 노선이 틀려요.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문계열은 수학에 대한 반영비율이 25%. 아까 중앙대 40%에서 40%. 네. 그죠? 그리고 사회계열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데서 35%면은 중앙대보다는 아무튼 5%에서 10%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연계열도 35%예요. 오히려 탐구에 대한 반영비를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의외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는 하지만 수능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색깔이 틀리죠. 여기는 영어도 가산점이 아니라 그냥 15%를 반영을 해버리네요. 네, 15%면 굉장히 크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급 간의 간격 점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벌이려고 있어요. 1, 2등급 사이가 4점인데, 네. 1에서 3등급 사이가 12점이에요. 그러면 2에서 3등급 사이가 무려 지금 8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아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 뭐 2점. 그렇죠. 네, 1에서 3등급이 뭐 5점이었어요. 물론 꽤 큰 점수를 하지만 여기는 이 점수가 영역 비율 기준에서 15%가 그냥 일괄로 들어가. 훨씬 크죠. 즉 중앙대는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국어냐 탐구냐를 잘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경희대는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여기는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 경희대는 무조건 영어는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일단 안정적이다. 물론 3등급이 붙을 수도 있지만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서울캠은 최소 안정적이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경희대는 조금 더 골고루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만들어내는 애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물론 거기서 한두 과목 정도가 확실하게 본인의 시그니처처럼 갖고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 대신 수학에 대한 좀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그 느낌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에 이제 어디가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학과들을 쭉 리스트를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캠하고 이제 국제캠하고를 다 합쳐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국제캠이 분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캠퍼스 하면은 다 그냥 분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예,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정확하게 분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학과들을 동일한 학과들을 서울도 갖고 있고 이 캠퍼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와 똑같은 거예요. 성균관대가 자연계열은 전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학과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계는 무슨 캠이라는 버전이 없이 그냥 성계잖아요. 단지 지리적으로 서울이냐 수원이냐잖아요. 얘네가 똑같아요. 다만 근데 그냥 왜 얘네는 캠퍼스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캠이다 어디 캠이라고 예전엔 그렇게 지었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름도 계속 뭐 다빈치 캠이다 국제 캠이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교가 아니니까 지금 이게 국제 캠인데도 불구하고 입결에서 수능 입결 점수가 100분의 기준이는데 88이에요. 87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캠은 9자 아니면 8구자라고 보면 되고 그나마 그 국제캠이 조금 그 낮은 뭐 85, 86, 뭐 8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 에리카하고 틀린 거예요. 한양대 에리카는 말 그대로 분교잖아요. 근데 얘네는 분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기준 했을 때 꽤 높다. 그래도 서울캠에 있는 9자가 보이는 숫자들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중대보다 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나고는 말씀드렸지만 예체능하고 저 의학계열 빼면 전부 다 국제캠이에요. 그럼 여기는 국제캠들 보세요. 88, 89, 87.7 막 이래요. 한일에 한번 보시죠. 우리 아까 고민했던 거. 한일의 인문계열 지금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나와 있죠. 자, 97.5입니다. 100분. 이게 문과 원탑들이 쓸 수밖에 없다. 100분에 97.5면 서울대 들어가나요? 100분에 90.5면 네. 서울대 경영학과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왜냐면 어쩌면 그냥 우리가 자연이냐 인문이냐 빼고 97.5면 의대 써야 되는 점수잖아. 그렇지.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대를 선택할래? 의학교를 선택할래? 한의학과를 선택할래? 수도권으로 주는 거야, 문과 애들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면 되냐? 경희대입니다. 탑 10이에요. 네, 그럼요. 예. 여기 보시면 의학과 98.8, 한의학과 자연 90.2, 치의학과 96.8, 약학과가 그나마 좀 낮다고 하는데 94.3이에요. 굉장히 높은 과다. 즉, 제가 뭐 서울캠 중심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국제캠에 있는 캠퍼스들도 지금 매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가 지금 겹치는 학과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다빈치 캠도 한번 보세요. 학과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다빈치 캠이 그래도 경희대 국제캠보다 조금 인지도상 낮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빈치 캠으로 해서 갈만한 학과가 지금 딱 보시면 가군에는 동물생명, 식품생명, 식품공학, 식품영양, 시스템생명공학, 나근에서는 뭐 문예창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체능 계열.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다빈치 캠하고 우리가 경희대 국제캠은 또 그 이미지가 틀린 거예요. 이원하지만 그래도 중대는 저희 대다수의 메인이 다 서울에 있는 거고 경희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나눠 놓은 거야. 물론 아무래도 메이저라고 하는 의학계열이 다 서울에 있긴 하지만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은 하나 있죠. 특히 인문계열 학과들은 그 서울캠에 많이 깔아놨다. 요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원래 문과 계통으로 시작했던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네. 요런 것들이 요 중앙대하고 경희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빈치 캠 쓸 건데 뭐 국제 캠 쓸 건데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중앙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뭐 입학처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 다 얘기는 있지만 다빈치 캠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수업 그냥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얘네는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정시 전형 관련해서 입학처에 연락하시면은 점수 조금 애매하시면 다빈치 캠 쓰라고 아예 권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 서울 캠퍼스하고 수업 같이 들을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나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경희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중경외시라고 하는 탑10의 중앙대와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점 그리고 좀 특징이다. 이번 주에 이제 중앙대와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 학교들을 정시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시의 이 눈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눈치 싸움에 의해서 속된 얘기로 여기서부터 이제 도시 전설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누가 몇 점에 어떻게 붙었다더라. 이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진짜냐, 아니냐, 뭐 성적표 까서 올려봐라, 마라. 하는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라인이 실제는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중앙대하고 경희대에서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경희대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발역전 찬스들이 뭐 나올 수 있다? 100명에 1명 정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면 그게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공부하지 말라.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 너의 마음을 알아서 붙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주 중앙대, 경희대 어떻게 보면 좀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탑10의 이제 마지막 외시. 이제 한국외대와 네. 시립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